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 맞는 직장 상사들이 있죠. 오늘 다룰 사건은 SM클럽에서 일하던 쌍둥이 형제가 자신의 직장 상사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무츠다 신지. 일란성 쌍둥이인 그는 형인 무츠다 켄지와 함께 1970년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 형제는 선원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형인 켄지는 시원한 공과대학에, 동생인 신지는 센슈 대학 상학부에 진학했는데요. 하지만 신지는 대학 생활이 영 맞지 않았던 모양인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디자인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쓴맛을 보게 되는데요. 비록 정확한 정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일하게 믿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을 계기로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인간은 못 믿는 존재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로지 돈만을 믿는 성격으로 변해버렸죠. 이후 그는 미국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거나 강도짓을 벌였다 체포되어 1994년 9월 귀국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강제 추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아무튼 귀국 후 무직이 된 신지는 스포츠 신문을 읽던 도중 도쿄의 고탄다에 위치한 파라다이스라는 SM클럽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보았고, 이곳에 연락해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무렵엔 대학생이었던 형 켄지를 소개해 쌍둥이 형제가 함께 SM클럽에서 일하게 되었죠. 당시 이 클럽은 하시구치 세이지라는 인물이 경영했습니다. 하시구치는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유명 대학인 케이오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이후엔 부동산 관련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1년 만에 퇴사한 뒤 1993년부터 SM클럽을 경영하던 인물이었죠. 당시 그와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들에 따르면 겉과 속이 다르지만 머리가 좋았다. 사람은 믿지 않고 돈만 믿었다. 조금이라도 반항적인 사람은 바로 해고하는 등 원한을 사기 쉬웠다. 다른 종업원이나 동업자들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 라며 그를 회상했습니다. 아무튼 신지는 SM클럽에서 일하던 도중 사장인 하시구치에게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그의 제안은 매출이 많아지면 많이 떼어줄게. 만약 추가적으로 가게를 열게 되면 그땐 점포를 너한테 맡길게 라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신지는 잘만 하면 점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욕적으로 영업과 근무에 임했고, 그 결과 이전까지 한 달에 600만엔 정도였던 매출이 그의 적극적인 영업으로 인해 1000만엔까지 늘어나게 되었죠. 아마 현장에서 일하며 개선점을 어느 정도 파악했던 모양입니다. 한편 이렇게 늘어난 매출을 바탕으로 사장인 하시구치는 새로 점포를 개업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그는 새 점포를 신지에게 맡기기로 약속했었지만 정작 개업 후엔 아주 약간의 보너스를 줬을 뿐 점장으로 앉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심지어 이듬해인 1995년 2월엔 새 점포를 개업하며 신지를 점장으로 임명하기는커녕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히라가 마사히로라는 인물을 점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당시 신지가 사장인 하시구치에게 이에 대해 따지자 그는 이제부터라도 하루 매상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보너스를 줄게 라는 말로 그를 달랬고, 신지는 다시금 영업에 매진했지만 하시구치는 매일매일 기준금액을 인상했기 때문에 신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이에 신지는 급료 인상과 점장 자리에 관해 하시구치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점점 신지의 마음속엔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지는 사장인 하시구치 외에도 본래 자신이 맡았어야 할 점포의 단골 손님 출신 점장 히라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 히라가라는 인물은 직원들을 깔보기 일쑤였던 데다 일처리도 빈틈투성이었지만 정작 월급은 신지보다 약 4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히라가는 가게 매상 횡령은 물론 여성 종업원에게 매춘행위를 시켜 별도 요금을 취하는 등 문제 행동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지가 사장인 하시구치에게 이야기해도 하시구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또한 이 가게에서 일하던 신지의 형 켄지 역시도 히라가의 거만한 태도를 굉장히 싫어했던 것은 물론 동생을 업신여기는 사장 하시구치 역시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1995년 10월 말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장인 하시구치가 갑자기 직원들의 월급을 확 깎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에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폭발한 신지는 점장으로 앉혀준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따졌지만 하시구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뭐 불만 있으면 관두던가. 결국 신지는 이 대화를 계기로 하시구치와 히라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신지가 처음부터 살해를 결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독립해서 자신의 가게를 차릴 생각을 했지만 만약 가게를 차린다고 해도 동종업계인 하시구치가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독립을 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가 떠올린 계획은 바로 하시구치를 살해한 뒤 가게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지는 형인 켄지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고 형은 처음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이내 동생의 설득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죠. 다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시구치는 키 174cm, 체중 80kg에 무술을 연마했었고 히라가는 키 182cm에 몸무게 110kg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이들 무츠다 쌍둥이 형제는 키가 160cm도 되지 않는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평소 히라가나 하시구치에게 불만이 있었던 직원 A라는 인물을 자신들의 계획에 가담시키게 됩니다. 당시 무츠다 형제와 A는 함께 범죄 계획을 세웠고 1995년 12월 20일 본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도끼, 망치, 비닐 시트 등의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신지는 A에게 이제부터 기회가 있으면 죽일 거야. 일단 잘 출근해서 일해줘. 라고 일러두었죠. 1995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무렵 당시 신지는 흉기를 품에 숨긴 뒤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소파엔 점장인 히라가가 잠들어 있었죠. 이에 신지는 이를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 형인 켄지를 불렀고 이들은 잠든 히라가의 머리를 망치와 도끼로 공격하는 것은 물론 가슴을 칼로 공격해 그를 살해합니다. 이후 이들은 공범인 A를 불러 시신을 욕실에 숨겼죠. 그리고 이날 오후 5시 무렵 신지는 이번엔 사장인 하시구치에게 와 사장님 진짜 귀여운 여자가 면접 보러 왔어요 라는 거짓말로 그를 사무실로 불러들였는데요. 참고로 당시 형인 켄지는 첫 번째 살인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범행 가담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에 신지는 하는 수 없이 A와 둘이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고 하시구치가 예쁜 여자 이야기에 속아 방에 들어간 순간 뒤에서 망치로 그를 공격하는 한편 공범 A 역시도 하시구치를 덮쳐 쓰러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신지는 이 틈을 노려 칼로 등을 수회에 걸쳐 공격했고 이 공격으로 폐 손상을 입은 하시구치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현금 20만엔이 든 지갑, 자동차 열쇠, 자택 열쇠 등을 훔친 뒤 시신을 숨겼고 일 관계로 알고 지내던 야쿠자에게 연락해 두 구의 시신 처리를 맡기게 되는데요. 당시 신지는 처리 비용으로 벤츠 차량 2대, 현금 1000만엔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야쿠자들은 두 구의 시신을 회수했고 이후엔 나무 상자에 넣은 뒤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워 1996년 1월 21일 이바라키현 카시마항구에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방해물을 제거한 신지는 그동안 하시구치가 경영에 관여했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훔친 자택 열쇠로 그의 집에 침입했고 SM클럽 관련 문서와 금고를 훔친 뒤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하시구치의 통장에서 총 4천만엔 정도를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꿈에 그리던 SM클럽을 경영하게 된 신지는 단기간에 총 1억 3천만엔, 우리 돈 약 13억 원 이상의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1996년 2월 무렵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하시구치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시구치의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실종된 하시구치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를 인출한 것은 시신 유기 처리를 맡았던 야쿠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정황상 신지는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이 든 통장과 위임장을 줬던 것으로 추정되네요. 아무튼 이로 인해 총 4명의 야쿠자가 체포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지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에 자수하게 되었죠. 그리고
1996년 9월 6일 이들이 진술한 유기장소 카시마항에서 실제로 2명의 시신이 담긴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기에 9월 25일 수사본부는 신지, 켄지, A를 강도살인 등으로 다른 야쿠자 4명을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신지는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돈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 라며 강도 목적은 부인했는데요. 당시 검찰 측은 신지는 범행 계획, 흉기 선정 등을 주도한 주모자다. 형사 책임이 지극히 무거우며 스스로 2명을 살해했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형인 켄지에 대해선 점장을 살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신지에 이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1998년 6월 5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지극히 잔인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신지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형인 켄지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A는 그가 가담한 것은 시신 운반과 하시구치를 제압한 것뿐이다 라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사형수가 된 신지는 감옥에서 우연히 일본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이케다 아키코라는 여성이 쓴 책을 읽게 됩니다. 당시 그는 그녀의 책에 충격을 받았던 모양인지 유족들에게 사죄를 하는 것은 물론 저자인 이케다 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를 계기로 약 7개월 동안 23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이케다 씨는 2007년 2월 23일 46세의 나이에 신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 6월 17일 신지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신지는 사형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케다 아키코 씨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형 판결 이후의 행보가 다른 범죄자들과는 조금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맙시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세였습니다.